고무치의 목을 조르며 돌로 내리찍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엔딩을 맞이한 9회였는데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드라마 마우스. 이어 10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의 목을 조르며 죽이려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나가던 성지은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말려 겨우 풀려난 아이. 하지만 그 엄마는 성지은에게 절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당부하죠. 이미 사이코패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성지은은 놀라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가고 그런 성지은을 바라보는 임산부 간호사의 모습도 나오는데요. 지은과 함께 데니얼에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았던 임산부네요. 아마도 그렇다면 정바름의 엄마겠죠? 지은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갑자기 한 여자가 추락합니다. 바로 아까 봤던 그 엄마인데요. 위에서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는 남자아이. 9회 10회에서 엄청난 괴물로 나오는 연쇄살인마 우영철입니다. 형철의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사이코패스라는 걸 알고 있었고 1회 때 데니얼을 찾아가 검사를 의뢰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아들의 손에 죽게 된 엄마이네요. 한편 술에 취해 들어오던 고무치의 목을 조른 정바름. 돌로 무치를 내려치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죽이라는 목소리와 죽이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리며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고무치의 목을 조르던 자신의 손을 내리찍어 다치게 됩니다. 자신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낀 바름. 특별 수용소에 있는 한서준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죽일 뻔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따져 묻는 정바름. 한서준은 과거 온순한 쥐 머리에 공격성이 강한 쥐에 전두엽을 이식했었는데요. 그 결과 온순한 쥐의 공격성이 강해졌었다고 말합니다. 바름의 본성이 결코 요한에게 잠식되지 않길 바란다는 한서준. 교회를 찾은 바름은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달라며 괴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 어릴 적 재훈의 대사와 비슷하네요. 묘하게 겹치는 어린 시절 같은데요. 그 시각 또 한 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살해 현장에서 성묘한 시그니처가 발견되게 되는데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게다가 정바름은 그곳에서 과거 범인에게서 맡았던 민태양까지 맡게 되는데요. 바름은 자신의 머릿속에 성요한의 뇌가 있어서인지 성요한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지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한 건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출동한 바름은 수상함을 느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신고를 하러 간 남순경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색하던 바름은 성요한의 시그니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지가 십자가 목걸이를 향해 있었는데 그 목걸이는 바로 고무치형 고무원의 목걸이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입고 있던 가운 아래에는 봉이 할머니의 브로치도 발견됩니다. 놀란 바름은 남순경을 데리러 간 사이 두 물건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범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요? 한편 오봉이를 공격했던 범인이 우재필이라 여겼지만 오봉의 진술상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손은 너무 부드러웠고 금속 같은 차가운 것이 느껴졌다 하는데요. 그 외에 여러 의심될 만한 구석들이 생겨나고 정바름과 고무치는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또 다른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홍나리가 죽던 날, 우영철의 알리바이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내는 두 사람. 고무치가 홍나리 집에서 마신 상한 우유가 이렇게 수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홍나리 사체를 냉장고에 둔 덕에 유영철이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재필의 아들 우영철은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됩니다. 무치는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바름은 자신의 뇌의 일부인 성요한이 범인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름은 마지막 살인을 한 여학생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그 아이가 우영철에게 청소년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냈고 고무치는 그의 엄마 무덤 주위에서 살해 도구와 처음 행했던 시체를 찾아내게 됩니다. 한편 바름은 절친 구동구가 내일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바쁜 나머지 깜빡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구동구 예비신부가 연락을 받지 않게 되자 바름은 친구의 신부와 우영철이 함께 있었던 것이 떠오르고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인을 눈치챈 바름은 그곳으로 달려가고 이미 죽어있는 여자를 확인하고 화가 난 바름은 우영철을 죽일 듯이 때리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를 한 대 맞고 쓰러진 정바름. 그런 바름을 허름한 창고로 납치해온 우영철은 자신이 살해한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해주는데요. 자신의 기준 정갈하지 못한 여자들을 살해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저 사이코패스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이야기를 듣던 바름은 자신을 묶어둔 매듭을 풀어내고 성유한 사건에 대해 물어보지만 전혀 연관이 없던 우영철. 이때 쇠파이프와 불을 본 순간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정바름은 또다시 두통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태우는 장면까지 환영으로 보게 되는데 결국 자신이 거부하고 싶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된 바름. 분노에 차 있던 바름은 멈추지 못하고 우영철을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발버둥치던 우영철이 잠잠해지던 순간 성유한의 환영이 나타나 죽이는 기분 짜릿하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정말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바름의 모습이 나오며 10회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성유한은 사이코패스 같은데요. 광칠삼은 왜 바름의 기억이 자꾸 자신의 기억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성유한의 비밀 지하실에 있던 범행 사진들과 바름에 대한 조사 사진까지 있었던 것 때문인지 자꾸만 요한은 1%의 천재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요한의 뇌가 원래 사이코패스이면서 범행을 저지를 때 블랙아웃이 일어나는 바름의 뇌가 만나며 아무 일 없이 일으키던 살인이 점점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죽고 사라진 성요한한테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네요. 또한 오봉이 사는 동네로 돌아온 성폭행범 강덕수의 모습도 그려졌는데요. 고무치는 이를 알고 오봉이를 든든히 지켜줄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자신의 사이코적 성향을 괴로워하는 바름은 찾아갈 사람이 오봉이 뿐인데요. 오봉은 그런 바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말을 하는데 제발 오봉이만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10회가 끝이 나고 예고편이 또 공개되지 않았죠? 어떻게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할지 막막해지는 광칠삼이었습니다. 광칠삼은 11회 예고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